자전거 용품 싸게 살 땐 2월 리퍼 스크래치 이리스 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 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7은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던 H2R의 랑스 페트르 선수가 피니쉬 직전에 어택에 성공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니쉬 직전에 어택에 성공한 미켈 란다는 시간 차이를 확 줄이면서 종합순위 3위를 달리는 프리무즈 로글리치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18은 올랑에서 산타마리아 디살라까지 이어지는 222km의 긴 코스로서 오랜만에 별 하나짜리 가장 쉬운 코스였습니다. 경기 초반 완만한 경사를 하나 오른 후에 쭉 내리막길이 이어지다가 평지에서 피니시하게 되는 집단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달리는 펠로톤, 알프스 산맥 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경기 초반에 많은 브레이크어웨이 시도가 있었지만 단 3명의 선수만 브레이크어웨이를 성공했는데요. 바르디아니 팀의 미르코 마에스트리 선수, H2R의 니코 덴즈, 니뽀비니 판티니의 다미아노 치마 선수였습니다. 오늘은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지고 평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전거가 쭉쭉 나가는 날이었는데요. 브레이크어웨이 성공이 희박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차라리 펠로톤에서 체력을 아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가 초반 펠로톤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피니쉬에서는 강력한 스프린터인 다비드 치몰라이가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약 150km 지점을 남긴 상황, 70km를 넘게 달렸지만 브레이크어웨이와 차이는 2분 30초 정도로 펠로톤은 계속 빠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스테이지 중반에 4등급 어필이 하나 있었지만 어택 포인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GC 라이더들은 모두 펠로톤에서 조용히 달렸습니다. 진짜 대결은 FDJ 아우노 데마와 보라한스골의 파스칼 아카만이었는데요. 포인트 점수가 단 13점 차이였고 말리아 치클라미노를 결정짓는 마지막 스프린트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FDJ와 보라한스골에는 오늘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완만한 길을 내려가는 펠로톤. 경기 시작 후 2시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포인트 점수는 보라한스골의 파스칼 아카만이 13점 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라한스골의 선수들이 선두로 나와서 펠로톤에서 추격을 도왔는데요. 열심히 도망치는 3명의 선수들. 다미아노 치마와 미르코 마에스트리 선수는 이전 스테이지에서도 브레이크어웨이를 많이 참가했었죠. H2R의 니코 덴즈 선수는 지루 디탈리아 2주차까지만 해도 종합순위 꼴찌를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쇼 하체야마 선수에게 꼴찌 자리를 넘겨주긴 했지만 말리아 로자인 리처드 카라파즈와 종합시간이 4시간 차이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브레이크어웨이를 나서도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스테이지를 나섰습니다. 미르코 마에스트리 선수 스템에 붙은 이날의 스테이지 프로필입니다. 브레이크어웨이 3명의 선수는 이날 유일한 어필이었던 알파고 4등급 어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길이 6.7km에 평균 경사도 4.5%의 완만한 어필 코스. 모두 4등급 홈 구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 없이 사이좋게 통과합니다. 약 90km 남은 지점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펠로톤에 있던 선수들은 또다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보라한스골의 파스칼 아카만은 지난 낙차에 입었던 부상으로 아직도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몸 상태는 좋았다고 하네요. 이날 펠로톤 선두에서 추격을 이끈 보라한스골의 파웰 폴잔스키 선수. 예전 뚜르드 프랑스 할 때 SNS에 올렸던 다리 사진으로 유명한 선수죠. 펠로톤은 여전히 4분 이내로 시간 차이를 관리하며 브레이크어웨이를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약 62km 남은 지점에서 브레이크어웨이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을 경쟁 없이 통과했고요. 그때 지루 디탈리아의 멍청한 관중이 길가에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3명의 선수가 포인트 점수를 1, 2, 3위로 가져갔고 4위 싸움은 펠로톤에서 아우노 데마와 파스칼 아카만이 경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스프린트! 아우노 데마가 먼저 통과하면서 5점의 점수를 챙깁니다. 점수 차이를 14점으로 벌리는 아우노 데마. 이제 마지막 스프린트 피니쉬를 통해서 말리아 치클라미노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약 50km 남은 상황. 여전히 펠로톤과 차이는 4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펠로톤은 여전히 여유를 부리며 시간 차이를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는데요. 약 40km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차이가 4분 이상인 것을 알게 되자 브레이크어웨이는 죽어라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3명은 모든 힘을 짜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했는데요. 무려 시속 48km에 가까운 속도를 달리면서 죽어라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맹추격하는 펠로톤. 생각보다 시간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자 다른 팀들도 앞으로 나와서 추격을 돕습니다. 시속 52km로 4분 뒤에서 달리는 펠로톤은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으로 크게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순식간에 펠로톤이 길게 늘어지면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30km 지점을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3분 이상 시간 차이.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어웨이가 성공하려면 10km당 1분의 시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펠로톤이 다급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3명의 선수를 도운 것은 바로 바람의 방향이 뒷바람으로 바뀌면서 순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선수는 순풍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길게 늘어진 펠로톤은 순풍의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추격해도 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여러 팀에서 전원 선두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보라한스브로에는 마지막 리드아웃 트레인이 흔들릴 염려가 있었지만 3명이나 나와서 추격을 하기로 합니다. 15km 남은 지점에선 2분 이하로 차이가 줄어들더니 10km 지점을 지났을 땐 1분 8초, 5km 지점에서는 40초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FDJ까지 선두로 나와서 브레이크어웨이 추격을 도왔습니다. 마지막 1km, 20초 이하로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222km의 긴 거리를 달려서 마지막 600m를 남기고 펠로톤에게 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니코 덴즈. 결과가 어찌됐든 죽어라고 스프린트를 합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앞만 보고 죽어라고 달렸고요. 이제 200m? 스프린터들은 트레인을 돌릴 여유도 없이 그냥 스프린트로 달려나갑니다. 스테이지를 가져가는 다미아노 치마. 니뽀 비니판티니 다미아노 치마가 스테이지를 가져갑니다.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이크어웨이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지막 피니쉬를 준비했던 스프린터들은 허무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파스카라카마는 열받아서 핸들을 탕탕 치네요. 기뻐하는 다미아노 치마. 그 뒤에서 더 기뻐하는 니뽀 비니판티니의 팀원들. 다미아노 치마는 지로 디탈리아가 첫 번째 그랜드 투어 참가였고 니뽀 비니판티니로서도 지로 디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스테이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미아노 치마가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파스카라카만이 2위, 아우노데마가 8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린 밀코 마이스트리 선수는 10위로 들어왔고 열심히 활약했던 니코 덴즈는 아쉽게도 11위로 들어오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나요? 수많은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려온 다미아노 치마가 드디어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위로 피니쉬한 파스카라카마는 이제 아우노데마에게 포인트를 13점 앞서면서 말리아 치클라미노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